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3.65kg의 연탄 한 장이 36.5도의 체온처럼 느껴지는 이유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연탄 수급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문제 짚어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휴게소 110.9km 지점부터 113.3km 지점 3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가산나들목에서 군인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중부내륙지선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창원대구 양방향 모두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구암로 70 내거리에서 70 나들목 내거리 방향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 달구벌대로 두류 내거리에서 감삼 내거리 쪽은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됩니다. 무열로 효목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 시원한 흐름 보이고, 국채보상로 용산우체국 내거리에서 무열대 내거리까지 전 구간 서행합니다. 신천대로 두산교 방향은 침산교부터 대봉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 더 낮습니다. 영주는 영하 7.6도, 대구 영하 1.3도로 출발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0에서 5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이니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3도, 습도는 4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른 새벽에 발생한 경주 지진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예, 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경주와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울산이나 경남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지진 직후 기상청 자동 분석 결과에선 규모 4.3이 측정됐는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4.0으로 조정됐습니다. 경남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진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을 텐데 원전은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예, 월성 원전이 이번 지진 진앙지와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한수원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고 모두 안전하게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개시 이후 최대였던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7년 만이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4 이상 지진이었고요. 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네, 경주와 또 인근 주민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의 상황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과 대구 동부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팔공산을 관통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팔공산을 지나가려면 난공사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구간은 어딘가요? 예, 이번 사업 구간은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군이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 길이인데요. 이번 사업성 분석 결과상으로 이곳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하루 평균 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 개통 시 대구 시민들이 신공항까지 가기까지 거리는 11km, 시간은 15분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사업비는 1조 8,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29로 사업 추진이 근거가 되는 1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민자 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예,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절차상 지연 때문에 2035년 이후에야 개통이 가능할 걸로 보여서요. 대구시는 민자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는 2,000원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되는데 민자사업은 사업자 수익 창출이 필요해서 요금은 이보다 20% 이상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는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내년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만들어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어제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15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대나요? 예,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A씨 집 주소를 확보했는데요. A씨는 전화나 문자는 물론이고 인터폰 호출도 받지 않아서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주가 의심되기도 하는데 뺑소니는 아닌가요? 예, 이 사고 현장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벗어나기는 했는데요. A씨는 사고 9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 10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네. 부서진 차량은 모두 보험 처리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놓고 또 사라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출동했는데 이미 A씨는 종적을 감췄고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에도 재차 불응하고 전화 역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경찰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음주 측정은 힘들지만 일단 신원을 확보하면 사고 전 행적을 조사해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구경찰이 4개 유통망을 적발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4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9명을 구속했습니다. 예.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올 1월부터 텔레그램상에서 마약 거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인데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19,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89g, 6,9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07g 등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니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유통망은 해외에 있는 총책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신체에 마약을 몰래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으로 유통하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예. 마약 거래가 그만큼 편리해진 상황이 마약 확산이 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이런 비대면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흐름도 분석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성국민체육센터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최윤겸입니다. 필라테스 가르친 거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출산과 가사로 인해서 한 20kg가 쪘었거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엄청 심했었고 그래서 좀 날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운동이 필라테스인데 하다가 보니까 직업이 되었어요. 살이 쪄서 온다거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이 저랑 한 3, 4개월 같이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 이제 허리가 좀 괜찮아요. 무릎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너무 행복하고요. 밝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기분이 좀 다운될 때도 좀 웃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고를 때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는 잘 없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는 이런 시설 부분이 이렇게 참 좋거든요. 좋은데 비해서 비용적인 부담이 없이 운동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불만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시면은 또 수정이 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그래서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실내에서도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서 운동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겨울 대구에서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문제까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연탄 사용 가구 얼마나 지금 되나요? 네, 사회복지재단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2023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2021년 1,414가구에서 올해 1,483가구로 한 31%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다 줄고 있어요. 근데 4개 지역만 대구를 포함해서 4개 지역만 증가를 했거든요. 대구를 보니까 전국의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탄은행은 난방비 부담 때문에 기름 보일러 대신 보일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탄 난로를 이제 들여놓는 가정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유리에 비해서 또 연탄의 난방비가 약 30%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난방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년 전보다 그래도 30%나 증가했군요. 네. 네, 여기다가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연탄 사용 가구가 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24,000여 가구 이 정도가 되는데요. 네. 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특히 1인당 소득이 낮은 노인층이 많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감소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이 반대로 연탄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구가 있다는 건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군요. 대구에는 연탄 생산 공장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줄었을 텐데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 전에 먼저 앞서 제가 연탄 난방비가 30% 정도 싸다고 했는데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이 연탄을 좀 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연탄 공장이 21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 운영 중인 3곳은 과거 제조업체로 좀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판매와 배달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북의 경우에는 연탄을 생산업체가 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명주, 예천, 상주, 문경, 김천, 경주에 각 한 곳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과 함께 연탄 제조 공장이 많았던 곳이 강원도인데 탄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4곳으로 줄었습니다. 경북은 그나마 공장 유지가 가장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대구에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경북에 6곳이 있군요. 네, 연탄의 최고 가격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도 가격이 639원, 이 판매소 가격은 656원으로 5년째 이 동결입니다. 이 정부가 고시한 공장도 가격에 연탄 공장이 없는 지역에 공급할 경우에는 이 판매소 가격은 이 판매소까지 수송하는 비용까지 더해서 매길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운반비 배달료까지 더하다 보니 이 지역별 계절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데 보통 이 850원 정도 합니다. 이 곳에 따라서는 1,100원까지 받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공장이 점점 줄다 보니 이 사는 사람도 이 파는 사람도 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송 비용까지 더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소득층이면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연탄 사용 가구는 정부 지원에다가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자체가 해당 가구 명단을 뽑아서 이제 정부에 제출하면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등에 연탄 쿠폰이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카드로 된 형태고요. 대구에서는 지난해 취약계층 820가구에 이제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4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 지원 규모가 909가구로 늘었습니다. 가구당 47만 2천 원이 지원이 되고 연탄 쿠폰은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업체들이 연탄 사용 과정까지 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은 직접 이 등짐을 지고 옮겨야 하다 보니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결국 쿠폰 가격 한도 내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겨울을 다 나기 전에 쿠폰을 다 사용하는 가구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이 대구시가 난방비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족한 연탄은 민간 후원으로 또 충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표적인 곳이 2곳입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대구 경북 본부에서 지난해 700가구에 19만 장을 지원을 했고요. 대구 연탄은행이 250가구에 7만 5천 장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연탄은행의 경우에는 가구당 300장을 지원을 해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날마다 3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가구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 서구에 있는 연탄은행을
갔다 와보긴 했어요. 네. 갔더니 이제 매일 이제 10명 전후의 어르신이 손수레를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연탄을 3장씩 받아가고 계셨는데요. 아, 직접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민간 후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0-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게 대구 연탄은행 측의 설명이었는데 네. 대구 연탄은행은 정부 지원 없이 100% 민간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또 정부 지원은 민간 후원은 더 준 그런 상황인데 자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도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상황은 어떤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지부 김정수 간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대구 경북 운동본부에 들어온 연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 10만 장이 약간 안 되는데요. 지난해 대구는 19만 장, 경북은 21만 장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됐고요. 예. 총 장수는 작년에 40만 장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기부도 많이 줄었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기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연탄을 기부하면서 특정한 곳에 이제 어디에 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원하는 곳을 예. 네, 보통 그 기업이나 단체는 본인들이 속한 이제 그 행정구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관 단체들은 그냥 연탄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그냥 하게끔 저희한테 명단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와 경북 전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연탄 쿠폰을 받은 분들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또 저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로 이제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예. 집마다 보일러 종류가 다 다르고 이제 연탄이 필요한 장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 지원보다는 이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미 선정된 가구 외에 또 사각지대 발굴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이 오는 거는 보통 그 지난해나 그 전 2년 전, 3년 전 데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분들이 연락을 한 후에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주시고요. 예. 대부분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의 옆집이라든지 그 앞에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발굴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네, 현장에 나갔는데 발굴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최소 하루에 몇 장 정도를 필요로 하시나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하루에 3장 정도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고도 들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 종류가 집마다 다 다르고요. 네. 겨울에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9월, 10월 정도부터 많이 떼시는 분들은 5월에서 6월까지 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93탄 보일러 기준으로는 3장을 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또 아껴 떼신다고 구멍을 막고 떼세요. 그래서 구멍을 좀 열어놓고 떼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구멍에 3장 들어가니까 6장 정도는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요? 예. 그렇군요. 예, 올해도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연탄 남는 운동 대구 경북본부의 김정수 간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문제 참 해마다 얘기를 하지만 대책은 참 더디고 힘들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탄 공장도 점점 줄고 있는데 결국은 난방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나요? 네, 현실적으로는 뭐 기름 보일러를 쓰다가 연탄 난로를 다시 쓰는 경우는 이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경우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 지원책, 이 근본적으로는 주거 환경에 단열이 제대로 되는 지역에서 이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지원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한데요. 네. 이와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 개선 사업과 지원책을 이 동시에 병행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연탄 사용 가구가 가장 많다는 조사 안에 담긴 지역민들의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을 좀 잘 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원에다가 민간 지원을 더해서 지금 겨울을 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이. 이게 다르게 말하면 민간 후원이 없으면 겨울을 보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분명 연탄 난로로 난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이 가구의 현실을 민간과 함께 제대로 파악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이제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죠.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이제 달 한 장 남았습니다. 이웃을 좀 더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도 팩스를 써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얕잡아 볼 때 하는 말인데요. 네. 이 다름이 뒤처짐이 아니라 그대로를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 방법, 우리가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3년 연속 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비가 크게 올라서 부담이 큽니다. 대구 곳곳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찾아보시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박나림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요? 네,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외식 등의 음식 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시민들은 매일 끼니를 해결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학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시민들의 고민은 컸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확실히 다 오르긴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500원에서 크게는 1,000원 넘게도 오르긴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물가 자체가 다 오른 것 같아서 뭐를 사도 다 올랐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그 정도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가게 좀 싼 가게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암동에 사는 안순자입니다. 시장 가서 과일 사고 채소 살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 들어요. 생활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 계속 오르니까 이럴 때 힘든다 이런 생각 들죠. 2번 살 거 1번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아끼요. 우리 주부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모든 걸 좀 낮춰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벌이가 없어서 아무래도 최대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으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가격이 싼 데를 찾아서 가는 편이죠.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좀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금 학교에 1,000원의 아침밥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가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업소는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매출을 늘려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집 근처라서 혼자 밥 먹으러 왔어요. 제가 혼자 자취하는데 혼자 해먹으면 재료비도 많이 들고 여기 오면 저렴한 가격에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대 서문에서 23년째 찜닭과 닭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영조라고 합니다. 주머니가 얇은 경북대 학생이 주 고객이고 또 가격면에서 저렴하다는 게 소문이 나서 관광객도 사실 많이 오시고요.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매월 상수도 요금만 3만 원 지원받고 쓰레기 봉투, 음식물 스티커 등등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뭐든지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제라든가 상수도 요금 3만 원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원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오르고 있으니 그만큼 음식값도 올려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는 착한 가격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유지를 위해서 업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원도 참 중요하다는 걸 또 강조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구의 착한 가격 업소는 10월 말 기준 총 334곳이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업종은 외식업과 임의용 등 개인 서비스업도 포함됐습니다. 네. 최근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지원을 늘리고 운영 현황 점검과 정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대구시 안중곤 경제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착한 가격, 또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관할 구군에서 선정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해당 품목이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이 되고요.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청결, 또 공공성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 3만 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 감면이 있고요. 6만 원 정도 업종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주방 세제 같은 거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나 옷 포장 비닐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착한 가격 업소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착한 가격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대구는 4도, 포항 5도, 안동은 3도입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전열기 사용 안전하게 하시고 추위 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날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